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학년도 화학원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와 새 학생들의 대화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설명을 고르는 거죠. 기억은 탄소화합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메테인은 탄소를 포함하는 형태의 화합물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의 연소가 흡열 반응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연소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고 연소 반응과 중화 반응에 대해서는 발열 반응이라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위쪽에 추론할 수 있는 자료로 연소시켜서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익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도를 높이거나 열을 방출하는 게 발열 반응의 예에 해당합니다. 니은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이 방출되냐 발열 반응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냉찜질 주머니를 차갑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온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온도가 낮아지거나 열을 흡수하는 건 흡열 반응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죠. A만 맞는 설명이고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2번은 두 가지 물질을 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왼쪽에 은은 금속 결합을 통한 금속 결정을 나타내고 있고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에 해당합니다. 기억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은은 전성이나 연성이 있죠. 금속의 특징에 해당하고. 디귿번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원자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3번은 실린더에 AB3 그리고 C2 기체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전후의 실린더에 존재하는 물질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피의 B를 V1과 V2라고 제시하고 이 비율 관계를 묻고 있는 상황이죠. 제시된 자료를 보면 반응물이 모두 소모되면서 생성물이 된 거고요. 지금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A2C3를 제외하고 기체의 부피 B는 기체의 분자수 B를 따져주면 되겠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복잡해 보이는 A2C3를 1로 두면서 그냥 양쪽에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볼게요. A 원자 2개 기준으로 2가 붙어주면 되고요. B가 6개인 거니까 여기에 3이 붙고 C는 3개인 거니까 여기에 2분의 3이 붙어주면 됩니다. 분자수만 놓고 봤을 땐 3.5에서 3이 된 거니까 7대 6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분자수 B이자 이게 부피 B가 되는 거죠. 7대 6의 비율인 거니까 7분의 6.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오른쪽 4번 문제 보시면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구조가 직선형인 분자와 평면 삼각형인 분자가 모두 무극성 분자인 거냐? 가설이 틀렸네요. 직선형이나 평면 삼각형이라고 하더라도 원자들이 전부 다 동일한 상태가 아니라면 쌍자 모멘트가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선형과 평면 삼각형인 분자를 찾았고요. 무극성 분자도 있지만 극성 분자도 있기 때문에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가 있고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기억 자리엔 직선이면서 극성 분자인 걸 찾아야 되고요. 니은은 평면 삼각형이면서 극성인 분자를 찾아야 됩니다. 아래쪽을 보면 일단 기억 자리인 직선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H2O는 구분형이에요. 탈락이 되고 직선형 평면 삼각형이면서 평면 삼각형에서 극성인 걸 찾아야 되는데 BCl3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환성 없이 정삼각형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HCn과 HCHO 이 4번에 해당하는 거네요. 직선형이면서 양쪽 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극성이고요. HCHO 형태는 탄소를 중심 원자로 해서 H 원자가 2개 붙고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붙으면서 평면 삼각형 구조인 건데 세 원자가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극성 분자에 해당합니다. 4번이 답이 되고요. NH3의 경우에는 삼각불형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평면 삼각형 구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밀폐된 진공용기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기억의 양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진공용기에 CO2 고체만 넣고 시작을 한 거고요. 나는 T3에서의 상태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기억이 고체와 기체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고 T2일 때를 기준으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적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겉으로 봤을 땐 진공용기에 고체만 넣었기 때문에요. 고체는 줄어들고 기체는 늘어나다가 동적평형에 도달하겠죠. 지금 동적평형은 T2에서 도달했는데 그 전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고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기체는 늘어야 되죠. 동그라미 기억은 CO2 고체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T1일 때는 아직 동적평형 이전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고체가 기체 쪽으로 바뀌는 승하 반응이 진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고체에서 기체 쪽으로 겉으로 봤을 때 진행되고 있어야 되니까요. 고체에서 기체 쪽으로의 승하되는 속도가 더 커야 돼요. 분모가 큰 거니까 1보다 작다로 들어가야 되죠. 디귿은 CO2 기체의 양 T3일 때와 T4일 때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T2부터 동적평형인 거니까요. 동적평형 이유는 고체나 기체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T3, T4일 때도 같은 게 맞죠.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간단하게 1페이지 풀어봤고요. 좀 쉬었다 이어서 2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시면 원자 X부터 Z의 안정한 이온에 대해서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온 결합 화합물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네요. 모형을 보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3주기의 금속이거나 비금속이라면 2주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구성 원소와 이온수의 비율이 주어져 있는데 A와 C, 지금 전하량이 가려져 있고 아래쪽 조건으로 A부터 C는 3 이하의 자연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온수가 2대 3으로 결합을 하고 있으면 전체가 중성이 돼야 되니까요. 전하량은 3대 2로 들어가야 돼요. 3대 2로 들어가면서 3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3가, 2가로 들어가게 되고 3가 양이온은 3주기의 알루미늄에 해당하는 거고요. 2가 음이온이 되는 건 산소에 해당하는 거죠. Z는 지금 산소라는 걸 찾았으니까요. 2- 형태로 들어가면 이온수가 2대 1이라고 했을 때는 전하량은 1대 2가 되면서 1가 양이온은 3주기의 나트륨에 해당합니다. 대응을 잘 시켰고요. A는 3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 Z는 산소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원자과 전자수를 X와 Y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과 나트륨이면 3과 1로 알루미늄 X에서가 큰 게 맞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7번은 바닥 상태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바닥 상태의 마그네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1s부터 시작해서 1s, 2s, 2p, 3s까지 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n 플러스 l 값, 가나다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는데 n 플러스 l 값은 1, 2, 그리고 2p와 3s는 3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1, 2, 3의 값을 갖는 거고, 그럼 순서대로 3, 2, 1로 들어가야 되죠. 이때 2와 1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요. 일단 다가 1s로 확정인 거고, 나가 2s로 확정인 거고, 가의 경우엔 2p와 3s 중에 골라야 됩니다. ml 값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는 s오비탈로 확정인 거니까 s오비탈은 ml 값이 0인 거죠. 그러면 라도 0이 되는 거고요. 0보다 작은 음수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음수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지금 p오비탈에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1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의 경우에는 2p에 해당하는 거고, 그 중에서 ml 값은 마이너스 1짜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가부터 라 중에서 L 플러스 ML 값, 라가 가장 크다. 6평에 이어서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3개를 대응시켰으니까 남아있는 라가 3s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 2p에 3개의 오비탈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가는 자기 항자수 마이너스 1짜리에 대응이 된 거니까 라에 해당하는 후보군은 남아있는 2p 오비탈 2개와 3s 중에 골라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라를 대응시킬 것 같으면 마지막 조건이 필요 없는 거죠. 마지막 조건을 보면서 라를 대응시켜야 되고요. L 플러스 ML 값이 라에서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L 플러스 ML 값은 S오비탈은 둘 다 0이 되는 거니까 0이고요. 가의 경우에는 P에는 L 값이 1이고 ML 값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가도 0이 됩니다. 그럼 라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라는 지금 ML 값이 0이기 때문에 최소한 L 값이 0이 아니라 1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P오비탈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라의 경우에도 2P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ML 값은 0짜리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번에 에너지 준위, 가와 나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조심해야겠죠.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가 수소원자에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 n값만 가지고 비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전자 원자인 마그네슘 상태이기 때문에요. 다전자 원자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n 플러스 l 값에 먼저 우선시 되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l 값이 일단 커야 되고요. 같은 n 플러스 l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n 값이 커야 됩니다. 지금은 ES와 EP를 비교하면 수소원자에선 에너지 준위가 같겠지만 n 플러스 l 값의 차이가 나면서 다전자에서는 ES보단 EP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거예요. 가에서가 큰 거고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됩니다. 가에서 L 플러스 ML 값을 물었는데 P오비탈로 L 값은 1이고 ML 값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더해주면 0이 되는 게 맞고요. 라는 3s가 아니었죠. 라는 2P오비탈에 해당합니다.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은 수소와 이주기원소 XY로 구성된 세 가지 분자의 분자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옥텟 규칙 만족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 전기음 성도가 X가 H보다 크다란 조건도 있네요. 이주기의 옥텟 규칙 만족 조건이 들어가면 CnOF 중에 골라야 되는데, 사실 그럼 전기음 성도 조건은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이 조건이 없어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CnOF 중에서 전기음 성도가 가장 작은 게 주기율표상 왼쪽에 있는 탄소예요. 근데 탄소의 전기음 성도도 2.5, 수소의 2.1보다 크기 때문에 CnOF 중에 누가 X더라도 이 조건은 만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XH4 형태로 H 4개가 붙으면 X는 바로 탄소가 되죠. CH4가 되고요. 수소 2개가 붙으면서 옥텟을 만족하는 건 산소예요. OH2 형태가 되고 CO2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XY2 분자식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탄소, 산소 잘 대입했다는 검산도 되는 것 같아요. 전기음 성도는 산소가 탄소보다 큰 거죠.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겁니다. OH2에서 산소, 부분적인 양전할 띠냐라고 물어봤는데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음 성도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전할 띠고 있는 거죠. 니은은 틀린 보기. 결합각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XY2, CO2는 직선형으로 180도가 되고 메테인은 정사면체 구조로 109.5도가 됩니다. 직선형에서가 큰 게 맞죠. 기역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은 금속 A부터 C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A 이온이 3m몰 들어있는 수액 Vml를 비커 1, 2에 각각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금속 B와 C를 각각 조금씩 넣어서 반응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성에 금속이 들어가는 상태니까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돼야 돼요. B와 C는 이온으로 바뀌는데 전하량이 다 빠져 있고요. 수액 속 전체 양이온의 양이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이온의 양의 변화를 통해서 어차피 양전하의 총합은 유지가 되는데 양이온 수가 바뀌어 나가는 건 양이온의 평균 전하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1번 실험에서는 점점 양이온 수가 많아지는 걸로 봐서 양이온 하나당 평균 전하량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A 이온이 있었고 B 이온이 들어가면서 반응하는 과정에서 평균 전하량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A와 B 중에서는 B가 작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비슷하게 C 이온이 생길 때는 이온 수가 감소하고 있죠. 양이온 수가 감소하는데 양전하의 총합은 유지돼야 되니까 양이온의 평균 전하량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보다 C가 크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 괄호한 조건으로 A부터 C가 3 이하 자연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3이 1에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처음 시작할 때 A2 플러스가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 A2 플러스가 3m몰이 있었던 거고 총전하가 플러스 6n이에요. 그 플러스 6n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2에서 반응이 완결되고 전부 다 C로 바뀌었을 때 C는 3가죠. C3 플러스라고 했을 때 플러스 6n 전하량을 만족하고 있으려면 X자리에는 2n이 들어가야 됩니다. 묻는 것들 답변해 보면 X는 2n에 해당하는 게 맞죠? 나에서 A가 산화제로 작용했냐라고 물어봤는데 A 이온의 경우에는 반응 과정에서 환원이 되면서 석출이 되고 있어요. 환원을 하고 있으니까 남을 산화시키는 산화제로 작용한 게 맞습니다. C와 B에 대해서 물었는데 정확히 값도 구한 상황이죠. 3과 1이 되는 거니까요. 부등호도 잘 맞게 들어갔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0번 보시면 2, 3주기의 14족부터 16족까지의 발학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분수 형태로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보통은 상대값으로 주어지는데 실제 비율이 주어졌으니까 편하게 풀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14족부터 16족까지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먼저 써보면 2주기에서는 2, 3, 4 순서가 되죠. 2, 3, 4의 순서로 들어가고 분모에 들어가는 홀 전자수는 2, 3, 2의 순서로 들어갑니다. 3주기로 들어가면서는 P오비탈 전자수가 6만큼 늘겠죠. 2P하고 3P, 2P에 들어있던 전자수만큼 3P에 들어있는 건데요. 3P에 들어있으면서 2P 6개도 들어있는 거니까 P오비탈 전자수는 6개만큼 차이 나는 상황. 그래서 8과 9와 10이 되고 물론 그냥 3주기에서 14족부터 16족에 들어있는 P오비탈 전자수를 생각하셨어도 돼요. 홀 전자수는 동일하게 2, 3, 2의 순서로 들어가고요. 앞에서 봤듯이 상대값이 아니라 실제 비율이기 때문에 2와 3과 4를 찾아야 됩니다. 1이 되는 거고 여기에 2가 있고요. 4가 있고 3이 있고 얘는 5가 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 없이 그냥 이 자료로 바로 대응이 되는 거네요. 2로 들어가는 건 2주기 16족에 해당하는 산소고요. 3으로 들어간 건 3주기 15족 인이 되고 Z는 3주기 14족의 규소 자리에 들어갑니다. 3주기 원소는 Y와 Z 두 가지가 되는 게 맞고요. 홀전자수 X와 Y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2개와 3개로 Y에서가 큰 겁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Z가 X의 2배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규소는 3P에 2개까지 전자가 들어가면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8개예요. X 산소는 2P까지는 전자가 다 들어있으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5개가 됩니다. 2배는 아니네요.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됐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은 원자 W부터 Z에 대해서 1, 2차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네요. 보통은 1차분의 2차 형태로 주어지는데 분자 분모가 바뀐 거에 주의해야 되고요. 리튬부터 시작해서 베릴륨, 붕소, 탄소 1족부터 14족까지 2주기 원소가 주어져 있고 Y와 Z에 대해서 제1이온화 에너지 정보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에 1,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암기하기로 했었냐면 1차 이온화 에너지 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되죠. 이 값이 어디에서 커지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1쪽이 있다면 1쪽이 무조건 크다라고 해야 되고요.
1족을 제외하고 비교할 때는 2족, 13족, 14족에서 비교를 시키거나 15족, 16족, 17족에서 비교를 시킨다라고 했었어요. 이때 무조건 2족, 13족, 14족에서는 13족이 크다. 15, 16, 17에서는 16족이 크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족이 끼어 있으면 1족을 먼저 골라주고 1족 제외하고 물어봤을 때는 13족 또는 16족에 대해서 큰 값을 갖는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비슷하게 출제가 된 건데 다만 1, 2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분자 분모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일단 1족이 2차에서 급격한 증가를 하면서 분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커진 거니까 값이 제일 작아야겠죠. 리튬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족, 13족, 14족에 대해서는 원래 1, 2차의 비율에서는 컸던 건데 지금은 뒤집었으니까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2족, 13족, 14족 중에서 13족에 해당하는 붕소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베릴륨과 탄소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1차 이온화 에너지가 Y쪽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베릴륨, 탄소는 중간에 붕소가 들어가면서 예외는 없죠. 오른쪽에 있는 탄소가 크기 때문에 Y가 탄소가 되고 Z가 베릴륨이 되는 상황입니다. W는 리튬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죠. Y와 X, 탄소와 붕소를 비교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탄소에서가 큰 겁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 원자 반지름 Z가 가장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가 작은 거예요. 지금은 Z가 아니라 탄소에 해당하는 Y에서가 가장 작은 거죠. 디귿은 틀린 보기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2페이지까지 정리해봤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3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탄소, 플로린, 그리고 XY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X와 Y를 질소와 산소 중에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자식만 가지고도 대응이 되네요. XF2라고 되어 있는데 플로린과 결합 2개 하면서 옥텟을 만족하는 건 산소에 해당하겠죠. OF2 형태에 해당하는 거고요. 뒤쪽 자료는 오히려 검산용으로 쓰이겠네요. 플로린과 산소 사이에 단일 결합 2개가 들어갑니다. C와 지금 X는 산소인 거니까요. COF2 형태로 화학식이 생각나고 뒤쪽에서 검산이 되는 거죠. 탄소와 플로린 사이에 단일 결합 2개가 있고 탄소와 산소 사이에는 이중 결합이 하나가 있습니다. X가 산소인 거니까요. Y는 질소가 되면서 NF3가 되고 질소와 플로린 사이에 단일 결합 3개가 있는 거죠. 가의 분자 구조는 구분형에 해당하는 거고요. 산소 원자에 비공유활성 2쌍 들어가면서 SN4 기반의 구분형이 됩니다. M값은 2가 되는 거죠. 니은은 틀린 보기. 비공유 전자쌍 수분의 공유 전자쌍 수에 대해서 나와 다에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의 경우에 NF3는 결합선수 3개가 되면서 공유 전자쌍 수는 3이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1과 9를 더해서 10이 됩니다. 나에서는 COF2에서 공유 전자쌍수, 즉 결합선수의 경우에는 중심원자의 결합선수죠. 탄소에 4개가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탄소엔 없고 산소에 2개, 플로린에 3 곱하기 2로 6개를 더해주면 총 8개가 됩니다. 0.3과 0.5의 비교인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번만 맞는 보기네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3번 문제 보시면 0.3몰 농도 A수액 Xml와 0.2몰 농도 B수액 300ml에 각각 물을 넣을 때 넣어준 물의 부피에 따른 각 용액의 몰 농도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화학식량은 3A와 A로 주어지면서 3대1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 0.3몰 농도 또 0.2몰 농도를 기준으로 물을 넣고 있으니까 희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물 키는 과정에서는 용질의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용액의 총 부피에 반비례해서 몰 농도가 감소하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은 A를 먼저 따라가면 0.4에서 0.1까지 떨어지는 동안 몰 농도가 4분의 1배가 됐으니까 부피는 4배가 돼야 돼요. X를 기준으로 150을 넣어서 4배가 됐다. 그럼 X에 150을 더해서 4X다. 뭐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풀이하셔도 되고요. 4배가 되려면 원래 있던 거 말고 3배만큼 집어넣어야 되죠. 그 3배가 150인 거니까 X는 50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검산 차원에서 숫자로 검산해주면 50에서 150을 넣어서 전체 부피가 200으로 4배가 된 상황이 맞죠. 그리고 V 위치에서 몰 농도가 같아진 건데 일단 묻는 거 위주로 정리해 볼게요. 기억번 X는 50이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번 역시나 V 물었군요. 일단 부피가 명확해지면서요. A와 B에 대해서 용질의 양은 결정이 됐어요. 0.3몰 농도에 50ml면 곱해주면 20mm몰에 해당하는 거고요. B의 경우엔 곱해주면 60mm몰에 해당하는 겁니다. 20과 60으로 용질의 양이 1대 3인 거고요. 근데 지금 몰 농도가 같아지려면 A와 B에 대해서 용질의 양은 1대 3. 근데 몰 농도가 같으려면 부피도 1대 3의 비율을 지켜야 됩니다.
잘 쫓아오고 계시죠? 지금 몰농도의 경우에는 부피당 몰수인 건데 이 값이 동일해지기 위해서 몰농도가 같아지려면 몰수가 3배일 때 부피도 3배여야 되는 거죠. A보다 B의 양이 3배인 거니까 이 지점에서 부피도 3배여야 된다. 이때 A의 부피는 50 플러스 V가 되는 거고요. B의 부피는 300ml의 V가 들어간 거니까 300 플러스 V가 되는 건데 이 두 값이 지금 3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에 3배를 해서 300 플러스 V가 된다라고 해서 이 식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정리해주면 150, 300이 되는 거니까 150을 하고 들어갔을 때 V와 3V가 있으니까 이 값이 2V가 되면서 V의 경우에는 75로 정리가 됩니다. 풀이하면서 약간 어색한 건 저는 V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방정식을 쓰긴 썼는데 실전이었다면 V가 80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80을 대입하면서 부피가 3배가 되는지 정도 확인했을 것 같아요. 80을 넣어주면 A 수액은 130이 되고 B 수액은 380이 되는데 130과 380은 3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디귿번 용질의 질량 B에서와 A에서 B에서가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화학식량이 주어져 있고요.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도 주어져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암산을 해도 되겠죠. A와 B를 비교했을 때 몰수는 B가 3배지만 화학식량은 B가 3분의 1이에요. 결과적으로 질량은 동일해집니다. 질량의 경우에는 몰수와 화학식량의 곱으로 정리가 되고 몰수는 B 쪽이 3배, 화학식량은 A 쪽이 3배가 되면서 B에서와 A에서가 같은 거죠.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금속 M과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가는 반응식이 완결되어 있고요. 나는 일부 개수가 빠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료를 보면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M의 산화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가와 나에서 7대 2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반응식이 완결되어 있고 산화수를 매길 수 있는 상황이었죠. M은 플러스 4가 되고 여기선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요. 반응물에서 4, 생성물에서 2인 거니까 가에서 2의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고 7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로 넘어오면서 이 값에 7분의 2배를 해줘야 되죠. 7분의 2배를 했다라고 해주면 7분의 4가 돼요. 이때 아래쪽을 보면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M의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되면서 7대 4의 비율을 지켜야 되는데 반응물 쪽에서 플러스 4인 거니까요. 생성물 쪽에 M의 산화수가 플러스 7이 됩니다. M의 산화수가 플러스 7이라고 했을 때는 전체 전하량 마이너스 1을 만족하려면 M에서 7이 나왔으니까 산소 쪽에서 마이너스 8을 커버해야 되고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 걸 고려하면 마이너스 8이 되기 위해서 산소 4개가 필요한 거죠. X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 중에 있었는데 분모에 들어갈 X는 4라고 구한 상태고요. B와 D,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산화수를 매겼으니까 전자 이동을 생각해보면 M은 산화수가 3만큼 커지고 있고 그런 게 2개이기 때문에 6전자 반응입니다. I의 경우에 산화수가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산화수는 1만큼 감소하고 있고요. 6전자 반응을 맞추기 위해선 그런 게 6개여야 돼요. I 원자가 6개가 되려면 여기에 3, 여기에 6이 들어가주면 되고 전자이동을 맞췄으니까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전자이동, 전하균형, 원자의 종류와 개수 이 셋 중에 편한 걸로 하는 거라고 했죠. 전자이동 이후에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지금은 수소와 산소겠죠. 수소, 산소를 맞추거나 전하균형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수소, 산소는 미지수가 2개 있으니까요. 전하균형을 해볼게요. 생성물 쪽에 마이너스 8, 반응물 쪽도 마이너스 8이 되려면 B 자리에 8이 들어가야 되고 B와 D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답은 나온 상황인데요. 끝까지 풀어서 검산까지 해볼게요. 이 자리에 8이 들어가고 나면 수소가 8개인 거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가야 되고요.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산소 원자의 개수로 검산을 해주면 됩니다. 산소 원자가 생성물 쪽에 4개와 8개를 더하면 12개고요. 반응물 쪽에 12개인 걸 확인해주면 확신을 가지고 풀이할 수 있겠죠. B와 D의 합을 묻고 있는데 B와 D, 8과 6을 더해주면 14가 되는 거고요. 4분의 14, 2로 약분해주면 2분의 7이 되면서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5번 보시면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세트산을 직접 적정하는 것보다 최근엔 계속해서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을 적정하는 형태로 실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험 과정과 결과가 주어져 있는데 정말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아래쪽 실험 결과를 먼저 봐야 되고 V가 50이라고 되어 있고 식초 1g을 기준으로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Ag이에요. 이건 식초 1g당 Ag이라는 거고요. 식초의 정확한 질량이 나오면 Ag에 곱해줘야지만 식초에 들어있는 전체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구하라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는데 x를 구하라고 했고 a와 d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기들의 배열을 보면 a와 d를 소거했을 때 숫자가 다 구별이 되는 상태예요. 실전이었다면 a나 d, 특히나 d에는 간단한 숫자로 1을 대입하고 풀이하셨으면 되고요. 심지어 이런 상황이라면 a도 1을 대입하고 풀이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래도 풀이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정석대로 풀어보긴 할게요. 실전에선 그냥 숫자들이 구별이 되니까 a와 d에 간단한 숫자를 대입하는 게 좋았다. 식초 10g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1g당 아세트산의 질량이 ag이었으니까 1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10ag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물을 넣어서 밀도가 d/ml/ml인 수액 50g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수액으로 전체로 실험하지 않고 20ml로 실험하고 있어요. 일부를 취하는 건데 일부를 취한다라고 했을 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부피와 부피를 만들어서 즉 부피로 만들 때는 d분의 50ml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d분의 50ml로 바꿔서 이 중에 이만큼을 취했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밀도를 부피에 곱해주면 질량이 되는 거죠. 그럼 50g은 그대로 두고요. 몇 그램 중에 몇 g인지 즉 질량에 대한 비율 관계로 따져서 수액을 50g 만들었는데 20ml면 밀도를 곱했을 때 20dg이 되는 거죠. 그럼 50g 중에서 20dg인 거니까 이 비율을 가지고 정리해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저는 여기서 해볼게요. 기왕이면 뭐 분수가 없는 게 좋으니까요. 예분의 예라고 해주면 5분의 2d만 취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여기까지 해주면 실제 실험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구한 거고요. 여기에 1000을 곱하고 아세트산의 화학식량 60으로 나눠주면 밀리몰 단위, 우리가 적정의 기본은 밀리몰 단위를 쓰기로 했었죠. 밀리몰 단위로 적정에 사용한 아세트산의 몰수를 구한 겁니다. 이걸 적정하는데 X몰 농도의 NaOH가 사용이 됐고요. 부피는 아래쪽에 50ml, 둘을 곱해주면 바로 밀리몰 단위로 나오겠죠. 50X 밀리몰이 적정에 사용된 NaOH의 몰수에 해당하는 거죠. 둘을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요. 공 하나 날려주고 50은 약분해주면 2가 되는데 2는 같이 약분할게요. 3이 되는 거고요. 5와 10은 약분해주면 2가 되면서 X는 하고 정리했을 때 3이 분모에 있고 분자 쪽에 4AD가 들어갑니다. 3분의 4AD 형태인 거니까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기본적으로 적정은 어느 정도는 문제풀이,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상황 파악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 두시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유형이 나뉘는 건 이렇게 적정 과정 하나만 주어진 상태에서 등식으로 풀이하는 문제가 있고 다른 형태의 문제는 적정 과정을 2개 이상 주면서 비교를 해가면서요. 일정한 것들을 제외하고 비교하면서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둘 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번 문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과 평균 원자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평균 원자량이 80이라고 되어 있는데 79짜리와 81짜리 그러면 중간으로 들어갔으니까 1대1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는 50, 50으로 퍼센트로 바꿨을 땐 들어가야 되고요. M과 M 플러스 2짜리가 주어져 있고 아래쪽에 자료를 준 건 XY 중 분자량이 M 플러스 81짜리의 존재 비율이 있고요. Y2 중에서 분자량이 2M 플러스 4짜리 Y2의 존재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 관계를 8이라고 했네요. 괄호 안에는 특별한 조건은 없고 질량수와 원자량이 같다란 정도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Y2 중에서 분자량이 2M 플러스 4짜리, 2M 플러스 4짜리가 되려면 밑에 있는 것만 2번 들어가는 거네요. 지금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제 백분율로 바꾸기보다도요. 그냥 확률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둘에 대해서 확률을 아래쪽 2M 플러스 4짜리를 만들려면 얘를 2번 곱해서 제곱해야 되니까요. 아래쪽 확률을 X라고 두면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위쪽의 존재 비율은 1-X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얘네들도 그냥 확률이 되도록 2분의 1과 2분의 1로 써줄게요. 1대1로 존재하면서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2M 플러스 4짜리의 경우에는 분모에 들어가는 건 X제곱 형태로 들어가고요. 요 식을 정리하려고 해요. 분자에 들어가는 건 XY 중에서 분자량이 M 플러스 81짜리. M 플러스 81짜리는 XY를 만드는 과정에서 얘네 둘을 조합해주면 M 플러스 79가 되고요. 이렇게 조합하거나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생기네요. 이렇게 조합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조합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M 플러스 81짜리가 되고요. 이렇게 둘을 조합했을 때 M 플러스 83이 되는 거니까 세 종류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M 플러스 81은 두 경우를 고려해야 되고 79와 M 플러스 2짜리가 만날 확률은 2분의 1 X가 되는 거고요. 이쪽에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얘네 둘이 만날 확률은 2분의 1에 1-X로 들어가 주는 거고
이 비율 관계가 8로 정리가 되는 거죠. 분자 쪽 정리해보면 2분의 1x와 마이너스 2분의 1x가 없어지면서 2분의 1만 남는 상황이고요. x제곱은하고 정리했을 때 8이 넘어가면서 16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x는 4분의 1 형태로 정리가 되고, x에 4분의 1을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이 자리는 4분의 1이 되고, 위쪽은 4분의 3이 되는 상황이죠. 사실 문제풀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x의 경우에는 바로 브로민인 거 알아보셨을 거예요. 79짜리와 81짜리에 대해서 80의 평균 원자량을 가지고 있고요. y는 염소가 딱 생각나는 비율이죠. 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지금 3대1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35짜리와 37짜리를 주고 35.5로 나오는 건데, 실제 원소 기호를 줬을 때는 암기해서 풀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x와 y 임의의 원소 기호로 제시한 것 같아요. 묻는 것들만 답변해 보면 아래쪽에 정리된 게 있었네요. 저는 보기들만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연계에서 분자량이 서로 다른 xy 세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앞에서 n 플러스 79짜리가 있었고요. 제일 작은 게 n 플러스 79. 그리고 이렇게 조합해서 n 플러스 81. 근데 이것도 n 플러스 81이었죠. 그래서 n 플러스 79가 있고 n 플러스 81이 있고, 제일 크게는 n 플러스 83이 있습니다. 그래서 79짜리, 81짜리, 83짜리 세 종류로 존재하는 거죠. 기억법 맞는 보기가 됐고요. y의 평균 원자량이 n 플러스 1이냐라고 물어봤는데, y에 대해서는 지금 3대1로 들어가면서 n 플러스 1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0.5로 들어가는 거죠. 가까운 쪽에 많아야 되는데요. 3대1의 비율인 거니까 3대1 내분점. 그렇지만 m 쪽에 가까워야 되니까 0.5 차이, 1.5 차이가 나면서 n 플러스 0.5가 평균 원자량이 됩니다. n 플러스 1은 아닌 거고요. 디귿번 자연계에서 1몰의 xy 중 둘에 대해서 중성자수를 묻고 있고 그 비율 관계가 3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매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구성 입자수를 물었을 때는 항상 먼저 전체를 따지는 거고요. 전체를 먼저 세고 그 다음에 구성 입자수와 관련된 자료를 곱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중성자수에 대해서 앞쪽이 분자인 거니까요. 일단 분자수를 먼저 세는 거고요. 분자수에 분자당 중성자수를 곱해 주게 되는데, 지금은 둘 다 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선을 표시하고 위쪽, 아래쪽에 표시하기로 했죠. 질량수의 합이자 분자량이 n 플러스 81이고 아래쪽도 질량수의 합이자 분자량이 n 플러스 81이에요. 그래서 질량수의 합이자 분자량이 동일한 가운데 아래쪽에 원자 번호의 합, 즉 양성자수의 합의 경우에는 정확히 몇인지는 몰라도 지금 제시된 x와 y에 대해서 둘 다 동위원소 상황인 건데, 동위원소가 중성자수는 다를 수 있어도 각각의 원자에서 양성자수는 동일한 거니까요. xy라고 했을 때 xy의 원자 번호의 합은 같은 거예요. 그럼 질량수 동일하고 원자 번호의 합, 양성자수의 합도 동일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두 분자는 중성자수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자수를 비교하려고 했을 때 일단 분자수를 구한 다음에 분자당 중성자수를 곱해주려고 했는데요. 분자당 중성자수가 동일한 상황인 거니까 중성자수의 비율은 결국 두 분자수에 대한 비율인 거고, 분자수의 비율을 찾기 위해서 이건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존재비가 2분의 1, 2분의 1이었고 여기는 4분의 3과 4분의 1이었죠. 그러면 81짜리와 m짜리의 조합은 81짜리 그리고 m짜리의 조합 2분의 1과 4분의 3을 곱해주면 8분의 3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1몰의 xy 중에 이런 분자는 8분의 3의 확률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정확히는 8분의 3몰이 되는 거고, 이게 분자의 몰수가 되고, 아래쪽에 들어가는 이 분자의 몰수는 79짜리와 n 플러스 2짜리예요. 얘와 얘의 조합이고 2분의 1과 4분의 1의 곱인 거니까 8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1몰 중에서는 8분의 1몰이 될 겁니다. 여기에 뒤쪽에 분자당 중성자수를 곱해주면 중성자의 몰수를 비교할 수 있는 건데, 뒤에 곱해지는 분자당 중성자수가 동일한 상태죠. 죄송해요. 이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그대로 중성자수의 비율이 되는 거고요. 지금 3만큼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다행히 그래도 3페이지 마지막에서 제가 목이 안 좋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 답 3번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죄송해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4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뇌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25도씨에서 수액 가완화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 단원 문제는 매번 강조하지만 자주 사용되는 자료들이 있고, 이 자료들에 대해서 계산 팁들을 잘 정리해 둬야 됩니다. 지금도 수소이온과 산화이온 농도비 워낙에 자주 출제되는 자료죠. 항상 이 둘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곱해서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되니까 한쪽이 n배가 되면 다른 쪽은 n분의 1배가 되면서 곱한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와 나 자료를 비교할 때 둘 사이에 지금 나에서 가로 가면서 100배만큼 이 분수값이 변했다라고 자료를 줬는데요. 이 100배에 대해서 분자 따로, 분모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0배가 되기 위해선 N제곱배, 즉 수소이온이 10배가 되고 수산화이온 농도는 10분의 1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100배가 된 겁니다. 느낌상으로는 반반 나눠가는 느낌이고요. 수학적으로는 지금 곱해주는 거니까 루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100배, 10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의 거듭제곱 형태에서 지수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반반 나눠서 이 100배를 커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위쪽에서 10배, 아래쪽에서 10배인 건데 분모 쪽에서는 10배 기여를 하려면 분모에 들어가는 수산화이온 농도는 10분의 1배가 된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는 10배가 된 거고 수산화이온 농도의 경우엔 10분의 1배가 된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서도 나와 가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요. 수소이온 농도가 10배 된다는 걸 찾았으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10배가 되면 pH는 1 작아지겠죠? 근데 pH와 pOH는 이제 더해서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앞쪽에서 곱해서 일정한 값을 가질 때는 한쪽이 n배가 되면 다른 쪽은 n분의 1배가 되는 이런 관계였다면 더해서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 한쪽이 n만큼 커지면 다른 쪽은 n만큼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수소이온 농도가 10배가 되면서 pH가 1을 감소했다면 pOH는 1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 커지고 얘는 1 작아졌으니까 둘 사이의 간격은 2만큼 증가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2만큼 증가해서 2B가 되는 거고요. 그럼 B가 2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B의 2. 그럼 2B는 4로 들어가게 되고 2와 4가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pOH, pH도 빠르게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요. 이 둘에 대해서는 중성일 때 pH와 pOH가 둘 다 7이 되면서 차이가 0이에요.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는 중성일 때, 즉 0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이 n만큼 커지면 한쪽은 n만큼 작아지는 거니까요. 둘 사이의 차이가 4만큼 벌어졌다는 건 이걸 다시 반으로 나눠서 중성일 때의 7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7을 기준으로 한쪽에서 n 커지면 한쪽은 n 작아지는 게 pH, pOH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처럼 4만큼 차이가 나려면 7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pOH의 경우에는 7 플러스 2로 9가 되는 거고요. pH의 경우에는 7 마이너스 2로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와 5에 대해서 4만큼 차이가 난 거고요. 마찬가지로 2만큼 차이를 벌리려면 중성일 땐 0이었고 7을 기준으로 반을 나눠서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8과 6에 해당하는 거고요. 8 빼기 6의 형태로 정리가 되니까 pOH는 8이 되고 pH는 6이 되는 거죠. 우린 pH 분석이 편한 거니까 5와 6을 기준으로 분석해 주시면 되고 부피는 보기를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기억번에 B분의 A가 50이냐라고 물어봤는데요. B는 2라고 구했고 A의 경우에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에 대해서 비율을 묻고 있는데 지금 pH와 pOH가 6과 8로 제시되면서 2 차이 나는 거죠. 이렇게 pH, pOH, P스케일에서는 2 차이 나면 농도로는 10의 제곱배 차이 나는 거고요. P스케일은 작은 쪽이 큰 거니까 pH, 즉 수소이온 농도 쪽이 고농도예요. 수소이온 농도 쪽이 고농도가 되면서 100배 차이인 거니까요. A 자리는 100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냥 대입을 해서요.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 수산화이온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8승인 거니까 둘 사이의 비율 관계가 100이라고 찾으셔도 되죠. 2와 100인 거니까 2분의 100, 50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니은번 가의 pH가 4냐라고 물어봤지만 5에 해당하는 거죠.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디귿번 몰수에 대한 비율 관계를 물었고 정말로 많이 했죠. 몰수는 몰농도와 부피의 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둘 다 수소이온에 대한 거니까 그냥 pH만 보면서 지금 1 차이죠. 농도는 10배 차이인 건데 항상 분자가 주어예요. 나 쪽이 pH가 커지면서 수소이온 농도는 10분의 1입니다. 부피의 경우에는 분자, 나가 주어인 건데 나 쪽에서가 부피는 10배인 거네요. 농도는 10분의 1이지만 부피가 10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몰수는 같은 거죠.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8번 문제 보시면 T도시 일기압, 온도와 압력을 고정한 상태에서 실린더 가하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네요. 혼합기체 상황에 대해서 질량 그리고 부피가 제시되어 있고 부피는 당연히 분자수에 대한 자료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5대 4의 비율입니다. Y 원자수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8분의 7배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Y 원자수를 살펴보면 항상 원자수는 분자수에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는 건데요. 왼쪽에서는 분자당 원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분자수에서 시작해서 바로 원자수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 쪽의 경우에는 혼합기체 상황이긴 하지만 둘 다 분자당 원자수가 4인 거죠. 그래서 전체 분자수를 V 떼고 이 값을 그대로 썼을 때요. 전체 분자가 4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눠갔든 각각의 분자마다 분자당 Y 원자수가 4인 거니까 전체 Y 원자수가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으로는 16으로 고정이 됩니다. 어떻게 나눠 가져도 어쨌든 분자는 4개고
분자당 원자수가 둘 다 4인 거니까 4 곱하기 4로 계산해서 16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가에서가 나에서의 8분의 7배라고 했으니까 7대 8의 비율이라고 했을 때는 y 원자수가 가쪽에서는 1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분자수는 5인데 y 원자수가 14다. 그러면 각각의 분자수를 대응시킬 수 있는 게 물론 뭐 정석적으로 방정식을 풀어도 되죠. 뭐 이 자리를 잠깐 x라고 두고 이 자리는 그러면 5-x 형태로 들어가면서 y 원자수가 14가 되려면 여기서 4x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5-x와 2를 곱해주면 10-2x 형태로 정리가 되면서 2x가 4인 거니까 x에 2, 그럼 5 빼기 x로 이 자리엔 3이 들어가면서 2와 3이 대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석적으로 풀이하셔도 되고, 또는 이건 전체 분자수가 5인데 y 원자수가 14라고 했을 때요, 방정식을 풀이하지 않고 평균 분자당 y 원자수가 몇인가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개의 분자로 y 원자가 14개가 나오려면 원래 분자수에서 원자수로 넘어갈 때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곱해줘야 되는 분자당 원자수는 2.8입니다. 그래서 5개의 분자로 y 원자가 14개가 나오려면 분자당 y 원자수가 2.8. 근데 분자당 y 원자수가 위쪽에 4와 2가 있는데 평균값 2.8을 가졌다는 건 2와 0.8 차이 나고 4와 1.2 차이 나니까요. 3대2 내분점이면서 항상 가까운 쪽이 많아야 되니까 3대2로 둘이 5개의 분자를 나눠 갖는다? 그럼 그대로 3과 2가 들어가주면 되죠. 뭐 간단하게 y 원자수를 셌을 때 8개, 6개 더해서 14개가 되는 걸 통해서 검사를 하셔도 되고, 뭐 본인한테 편한 방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지금 분자수에 대해선 가쪽이 정리가 됐고요. 아래쪽에 x원자수분의 z원자수, 이번엔 가에서가 나에서의 6배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이 분자수가 명확해졌으니까요. x원자수분의 z원자수도 정리가 됐죠. x원자수 2개에 z원자수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3개가 되는 거니까요. 2분의 3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여기에 적어볼게요. 가에서는 2분의 3이 되는 거고, 나에서의 6배라고 했으니까 가에서 나로 갈 땐 6분의 1배를 해주면 되죠. 여기서 6분의 1배를 해주면 나에서 x원자수분의 z원자수는 4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x원자수분의 z원자수가 4분의 1인데 앞에서 활용했던 게 다시 한번 쓰이네요. 지금 분자수가 4인데요. x원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x원자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두 분자에서 모두 분자당 x원자수가 하나씩이에요. 그러면 4개를 어떻게 나눠 갔던지 각각의 분자마다 분자당 x원자수가 1개씩인 거니까 분자수가 그대로 x원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수가 4개인 상태에서 어떻게 나눠 가져도 x원자수는 4개. 그러면 4가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z원자수가 1이란 얘기고요. z원자는 오른쪽밖에 없는데 z원자수가 1이 나오려면 분자수도 1이어야 되죠. 지금 분자당 z원자수가 하나인 분자예요. 전체가 4가 되려면 이 자리에 3이 들어가면서 두 번째 자료까지 활용해서 이제 분자수는 다 상대값으로 스케일을 맞췄네요. 마지막으로 가에서 Z의 질량이 4.8g이고 나에서 XY4의 질량은 Wg이다. W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자료만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가에서 Z원자의 질량을 줬는데 우리가 Z원자수 그냥 간단하게 몰수처럼 생각해주면 몰수를 알고 있고 질량을 줬으니까 원자량 자료를 주는 거죠. Z에 대해서는 지금 3몰의 Z가 있다고 생각해주면 3몰의 Z를 4.8g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1몰의 Z 기준으로, 즉 Z의 원자량은 1.6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Z가 1.6이라고 주어졌을 때 이런 화학식들이 사실은 CH4, H2O 이런 게 생각나기 때문에 이게 아닐까라고 해서 심증을 가지고 대입해가면서 문제를 푸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Z는 그러면 지금 주어진 분자의 몰수 또 원자의 몰수 스케일에선 원자량 1.6 기준으로 나오게 된 거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XY4의 질량을 Wg이라고 했는데 그거 구해야 되고요. 각각의 원자량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Z의 원자량이 나왔을 때 남는 건 X와 Y에 대한 건데 지금 분자수가 명확하기 때문에요. 그냥 Z의 질량 대입하고 연립하셔도 되고, 또는 조금 더 센스 있게는 Z가 1.6이라는 걸 찾았을 때 오른쪽은 Z가 하나 들어가죠. 그럼 요 1.6만 빼놓고 생각을 해주면 지금 6.4g에 해당하는 건데 이 6.4g이 Z 하나 빼고 나면 XY4가 4개짜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개의 XY4에 대한 질량처럼 생각하면서 그럼 XY4에 대해서 일종의 분자량이자 화학식량을 구한 거죠. 이게 1.6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오면 아무리 봐도 그냥 메테인이 생각나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냥 모른 척 풀어볼게요. 그럼 XY4에 대해서 1.6이라는 걸 구했고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서 XY4의 분자량을 1.6이라고
생각해주면 왼쪽에서 3.2가 있는 거고요. 3.2를 빼주게 되면 오른쪽에서 5.4가 나와야 되죠. 5.4가 나오려면 3몰 기준으로 5.4인 거니까 여기는 1.8의 화학식량을 가져야 되고, Z가 1.6이라고 했는데 화학식량이 1.8이 되려면 Y의 경우에는 0.1이 돼야 되고요. 역시나 수소인 거죠. Y에 0.1 대입하고 나면 X의 경우엔 1.2로 들어가면서 탄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케일상 다 10분의 1배로 답이 나온 상황이네요. 나에서 XY4의 질량을 물어봤는데요. XY4는 분자량 기준으로 1.6으로 구했고요. 그런 게 3몰인 거니까 총 4.8g이에요. W 자리에 4.8이 들어가야 되고, Z와 X에 대한 원자량 비율을 물었는데 Z와 X에 대해선 4분의 3, 4대 3의 비율로 4분의 3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4로 나눠주면 1.2가 되고 1.2에 3을 곱해서 3.6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9번 문제 보시면 A몰 농도의 HCl, B몰 농도의 NaOH, C몰 농도의 KOH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에서 액성을 제시했네요. 가의 액성이 중성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조합인 거고요. 어차피 농도는 다 미지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고, 아래쪽에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수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네요. 지금 양이온으로 들어가는 게 Na 플러스와 K 플러스, 그리고 구경꾼의 Cl-가 있는데요. 양이온은 그러면 H 플러스까지 고려해서 풀어야 되고요. 그냥 주어진 표를 이온표처럼 생각해서 정리해보면 여기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경계가 있는 거고, 음이온의 OH-까지 표현해 주고요. 이온표처럼 활용해서 정리해 볼게요.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수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대2로 주어지면서 두 종류만 있다는 건 H 플러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는 애들 표현을 해줘야 되고, 1대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2, 1 아니면 1, 2가 되겠죠. 만약에 2와 1의 조합으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이 자리에선 20이 되니까 4가 되고요. 여기는 3배가 됐으니까 3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1대2 대 3으로 4대 3의 비율을 갖는 게 없으니까 2, 1로 들어간 게 모순이 되겠네요. 그럼 이 자리는 2, 1이 아니라 1, 2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어차피 경우의 수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대응시키시면서 접근해줘야 돼요. 그러면 1과 2로 들어갔다. 이제는 확정이 된 거고요. 1과 2로 들어가면서 위쪽에 가의 액성이 중성이라고 했으니까 OH-도 존재하지 않고, 지금은 다 일가의 조합이기 때문에 전하균형도 그냥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아지면서 전하균형이 맞아야 돼요. 양이온수가 3이기 때문에 음이온수도 3으로 들어가주면 되고요. 10의 1이었으니까 20의 2가 되고, 10의 2였다면 30의 6이 됩니다. 2와 6, 1대 3의 비율인데 지금 1대 2 대 3의 비율이죠. 3배 비율 차이를 보이는 건 이 자리하고 이 자리예요. 여기를 2와 6으로 써주면 이 자리는 4가 됩니다. 양이온수에 대해서 비율 관계를 보고 있는 건데 세 종류가 존재해야 되니까 OH-가 존재하지 않고 H 플러스가 존재하는 건데 2, 6 제외하면 4가 들어가는 거고요. 전하균형은 그냥 양이온수, 음이온수가 같으면 돼요. 지금 8과 4를 더해서 양이온수가 12인 거니까 음이온수도 12로 들어가 줘야 되고, 10에 3이었는데 12가 나오려면 이 자리는 40이 되는 거죠. X자리는 40으로 채우게 되고요. 문제에서 Y분의 X를 물었는데 이미 X는 찾았네요. 이 자리엔 똑같이 12가 들어가고, 다시 한번 양이온이 세 종류인 거니까 OH-는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1대 1대 1로 나눠 가져야 되네요. 음이온수는 12, 그럼 양이온수도 12가 돼야 되는데 1대 1대 1로 나눠 가지려면 4씩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전부 다 4로 들어가는 상태고, 그럼 여기도 4, 여기도 4, 여기에 들어가는 H 플러스까지 4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Y만 구해주면 10의 2였기 때문에요. 4를 맞춰주려면 부피가 2배 되면 되겠죠. Y 자리엔 20으로 들어갑니다. 문제에선 Y와 X의 비율 관계를 물었는데 Y분의 X면 20분의 40, 2가 되는 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3학년도에 이어서 24학년도 구평에도 전부 다 일가의 조합으로만 출제가 되는데요. 23학년도에서도 구평에는 일가의 조합으로 냈었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이가가 포함된 형태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가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능에 이렇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시면 안 되고 이가를 포함해서 같이 공부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제는 간단하게 출제가 됐어요. 20번 문제를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 고체와 D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매번 양적 관계 문항을 풀이할 때는 반응식을 보면서 개수들의 상황과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체나 액체가 끼어 있으면서 이 자체로 함정이 된다고 했었어요. 기체에 대해서 부피든 분자수든 밀도든 여러 자료를 줬을 때 고체나 액체가 끼어 있으면 그걸 제외하고 자료가 주어진 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개수는 계속해서 명확하게 최근엔 주고 있죠.
개수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 반응하는 양에 대해서 넷 중에 하나만 구해내게 되면 나머지도 개수비는 몰수비인 걸, 반응할 때 몰수비인 걸 활용해서 나머지도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C가 고체인 거 인지하고요. 전체 개수가 나왔다는 거 인지한 상태에서 읽어볼게요. 실린더에 A와 B 기체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부터 3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1부터 3에서 A가 모두 반응했다. 한계 반응물을 명확히 줬네요. 1에서 반응 후 생성된 D의 질량은 27Wg이라고 제시했고요. A와 C에 대해서 화학식량이 2대 5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제시했습니다. 화학식량은 위쪽에 미리 표현할게요. A가 2일 때 C가 5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서 1부터 3에서 A가 모두 한계 반응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14W만큼 반응한 거고 아래쪽은 7W만큼 그대로 반응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1번 실험에 대해서는 반응 후 생성된 D의 질량이 27W라고 했어요. D에 대해서 27W라는 조건을 주면 지금 질량 위주로 주고 있으니까 질량 보존도 활용할 겸요. 뒤쪽에 C와 D에 대해서 따로 자리를 잡아서 표현해보면 1번 실험에서 생성된 D의 질량이 27W입니다. 그러면 B든 C든 뭔가 하나 나와야지만 소모된 질량이 생성된 질량과 같다라고 해서 질량 보존을 쓸 텐데 이때 이 자료를 써주면 되겠네요. 지금 개수가 명확한 상태에서 A와 C는 화학식량의 비율도 준 거죠. 그럼 개수비는 반응할 때의 몰수비고 이 개수비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몰수비의 화학식량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할 때의 질량비가 됩니다. A와 C에 대해서는 개수뿐만 아니라 화학식량도 있으면서 질량비가 2대 5라는 걸 찾았어요. 반응할 때의 질량비가 2대 5죠. 그러면 A가 14W 반응하면 C는 그거의 2분의 5배, 2분의 5배 해주게 되면 35W만큼 생성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이 자리에 D만 준 게 아니라 C가 35W 생성이 됐다라고 준 거고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소모되는 것들 부호를 붙이죠.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생성되는 것들을 이렇게 플러스 부호를 붙여요. 그래야지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C와 D에 대해서는 이만큼 생성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질량 보존은 소모된 질량과 생성된 질량이 같아야 된다는 것도 있으니까요. 62W만큼 생성이 되려면 62W만큼 소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 총 질량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이 같다. 이것도 질량 보존이지만 소모된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된 생성물의 질량이 같다. 이것도 질량 보존이에요. 62W만큼 생성이 되려면 62W 소모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14W라면 이쪽에서 48W가 소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할 때의 질량비를 찾은 거고요. 그럼 아래쪽엔 절반만큼 반응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다 찾은 거네요. 절반에 해당하는 24W만큼 반응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추가로 찾을 수 있는 게 이 자료를 활용해야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X와 Y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자료 활용해 보면 반응 후에 D와 B의 양에 대한 건데 다행히 상대값이 아니라 정확한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D하고 B가 2배 차이 났다는 거예요.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 앞쪽에 상대값으로 분자의 몰수를 적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A가 모두 반응한 상황에서 그냥 개수만큼 반응했다라고 하는 게 편하겠죠. A 7W에 해당하는 걸 1로 두고 시작해보면 1에서 1만큼 반응한 상황이고요. 개수대로 반응한 거니까 B는 3만큼 반응한 상황이고 C하고 D도 개수만큼 나왔다라고 해주면 C는 1이 나오고 D는 3이 나온 겁니다. C는 1, D는 3이 나온 건데 지금 D가 있네요. D가 3만큼 나왔다라고 해주면 이 비율 관계를 지키려면 B는 6이 남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B가 6이 남기 위해서는 3만큼 반응하고 6이 남은 거니까 이 자리엔 9로 들어가야겠네요. 9에서 3만큼 반응했다. B에 대해서는 지금 몰수하고 질량에 대한 비례 관계, 이 비례 상수가 나온 거죠. B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 기준으로 1몰 기준으로 8W예요. 1당 8W인 거니까 9몰 기준으로는 8배에서 72W가 됩니다. X자리는 72로 들어가게 되고요. X 72로 표현이 되고 Y를 찾아줘야 되는데 Y에 대해서는 지금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B와 D에 대한 비율 관계네요. 그대로 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지금 7W에 1이었으니까요. 스케일 그대로 지키면서 1에서 1 반응했다라고 해주면 여기는 3 반응한 거였고 8에 해당하는 게 3이었으니까요. 8로 나눠주게 되면 4.5 또는 뭐 24와 36을 비교하면서 2대 3인 거니까 1.5배에서 4.5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Y를 구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B의 경우에는 4.5에서 3 반응하고 1.5가 남은 거고요. 생성되는 D의 경우에는 개수대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D는 3만큼 생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3분의 1.5 형태로 정리가 되면서 Y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Y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그냥 답이 나온 상황이 됐네요. 그럼 처음에 C가 고체라는 걸 좀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주어진 상황에서 고체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함정을 파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그냥 자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빈칸 채우기 하듯이 채우다 보면 답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72와 2분의 1을 곱해서 36으로 정리가 되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6평에 이어서 9평에서도 4페이지의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진 편이에요. 그러니까 24학년도 6평, 24학년도 9평 이렇게 두 번의 평가원 시험이 계속해서 4페이지 난이도가 좀 낮게 출제가 되고 있고, 이전 평가원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는 2, 3페이지의 빅킬러나 중킬러는 조금 까다롭게 4페이지에 좀 고난이도 문항으로 출제됐던 화학식량과 몰, 양적관계, 중화반응 파트는 조금 난이도를 평소보다 낮춰서 계속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제 기조는 수능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계속해서 좀 비슷한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특히나 EBS 연계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평가원 문제들뿐만 아니라 EBS 연계 교재도 좀 잘 풀이하셔서 좀 미리미리 좀 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4학년도 9월 화학원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